제일 중요한 거는 작업 발판입니다. 네, 안전 발판 이제 맞게 설치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현행 어쨌든 작업 발판을 설치를 하는 것이 불법인데. 아, 그래요? 예, 예. 이게 어떻게 안전 발판 설치가 불법입니까? 사람이 탑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운전석 옆에는 탑승이 가능하지만. 그럼 지금 서가지고 이렇게 서서 손잡이 잡고 가시는 건 다 불법이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경찰이나 구청에서 단속을 못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서서 붙잡고 가다가 쓰레기 넣는 식으로 하지 않으면 시간 안에 다 마칠 수 없다는 걸 현실적으로 알기 때문에 눈 감아주는 것뿐이지 원래는 불법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자기가 목숨이 파이 목숨이다. 이제 이런 상황이 있어서 과연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있었을 경우에 이건 개죽음 아니냐. 아이고, 그런 얘기들. 이제 개죽음이다. 이제 이걸 이런 말씀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서로 이제 조심하자라는 말도 또 하고 분들도 계시고. 그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던 환경미화원이 차량 덮개에 몸이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예? 네, 어제 낮 12시 16분께 있었던 일인데요. 네, 그 광주시 남구 양과동의 한 도로에서 그 환경미화 노동자 노아무개 씨가 생활 폐기물 수집 차량 덮개를 이제 보던 중에 그 운전하시는 분이 뒤에 사람이 있는 걸 모르고 기계를 작동을 시켜서 이분이 몸이 끼었고요. 네. 그래서 그게 센서가 있었고 뭐가 끼우면 자동으로 열리고 그런 건 안 되나 보죠. 그런 시스템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업이구나. 네,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그런데 광주에서 불과 13일 전에 그 환경미화 노동자가 후진하던 차에 치여서 수거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광주에서만 2주 만에 지금 두 분이 돌아가신 건데 이게 과연 이제 노동자들이 부주의했기 때문인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네요. 광주시가 환경미화 일을 용역을 줬고, 이 용역업체가 지금 수익을 극대화하려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적게 뽑고 일은 계속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급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직선제 되고 그러면서 좀 개혁적인 단체장들 뽑히면서 외주 줬던 거를 그 경비용을 다 직영하면서 오히려 돈은 줄어들고 사람들 복지는 낮이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게 광주에도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고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2년간 사망 사고가 그 이후로 한 건도 없었어요. 맞아요. 직접 고용해야 되는데 그 누구에게 외주 주면 그 외주 주는 업체하고 무언가 그 수익 관계 그 짬짬 이런 게 있었고 했다고. 그렇죠. 이제 입찰 과정에서 그런 비리들도 상당히 많고, 무엇보다 이제 노동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가시는 게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사회를 밝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든 일을 하고 계셨던 분들인데. 그럼요. 이 최근 2년간 사고나 질병으로 숨진 환경미화원이 전국에서 27분이나 된다고 합니다. 119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도 중요하지만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관심도 좀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아예 차량이 전진하거나 후진할 때 그 안전 요원이 따로 배치가 돼서 그걸 본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했습니다. 어제 낮 광주광역시에서 또 한 명의 환경미화원이 사망했습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에서 쓰레기를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수거차 덮개에 머리가 끼이는 그런 사고를 당한 건데요. 지난 16일, 그러니까 보름 전에도 비슷한 사망사고가 있었죠. 최근 2년간 이런 식의 사고가 무려 27건 벌어졌습니다. 27명의 환경미화원이 이런 식으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뭘까요? 먼저 보름 동안 2명이 숨진 광주의 상황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광주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계신 분이세요.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련 광주 전남 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임가춘 씨 연결을 해보죠. 임 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미화원으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게 지금 한 11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11년째. 예. 어제 사고부터 일단 좀 보죠. 어쩌다가 일어난 사고입니까? 어제 사고는? 이제 업무를 종료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수거차가 하차를 하던 중에, 그러니까 집집마다 쓰레기를 수거해서 매립장에 하차를 하던 중에 차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덤프트럭 이렇게 뒤에 덤프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덤프트럭에 뒤에 덮개가 닫혀 있는 이런 구조죠. 그런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수거하다가 이제 쓰레기가 이게 쭉 내려오면 되는데 걸린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리는 중에
옷 일부가 고리에 예. 걸렸는가 봐요. 이게 이제 그걸 모르고 예. 하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끼어가지고 이제 안타까운 좀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운전하시는 분은 그게 안 보인 거예요, 그분이. 그러죠. 예. 그러니까 수거차 덮개를 일 끝났구나 하고 덮으신 거예요. 네, 예, 예. 그러면서 수거차에 머리를 부딪히신 거예요. 예, 예. 자, 그게 이제 어제 사고였습니다. 그러면은 예, 예. 13일 전에 일어난 그 사고도 이제 광주 지역에서 난 사망 사고인데. 예, 예. 그때도 쓰레기차 뒤쪽에서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때는 어떤 거였나요? 이 구간을 가다 보면 옆에 이제 주정차 차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반대쪽에서 차가 진입을 갖다 했는가 봐요. 관공서 차다 보니까. 예, 예. 그걸 가다 보면 민원이 발생하니까 이제 뒤로 이제 빠꾸를 갖다가 하게 됐는가 봐요. 이제 빠꾸 하는 과정에 이제 뒷분이 그걸 갖다 못 보셨는가 봐. 뒤에서 내려가지고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분을 예. 운전자가 못 보고 차로 치인 거군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정도 일을 갖다 마감할 때쯤 되면 예, 예. 모든 체력이 바닥이 나요. 몇 시간이나 작업하시는데요, 아침에? 보통 아침 5시에 나와서 예. 거기 미리장 가다 보면은 한 오후 3시쯤 되니까 몸 상태는 이제 온몸이 이제 땀으로 젖어 있고 이제 정신이 집중이 안 되죠. 집중이 안 될 때 피곤해 그 당시 피곤에 젖어 있는 그런 상태. 예.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얼마나 일이 많길래 인력은 얼마나 부족하길래 그런 실수가 이렇게 자주 발생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건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도대체 몇 분이 일하십니까? 저희가 3인 1조로 이런 데가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2인 1조로 지금 이런 데가 있습니다. 왜 그 차이는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차이란 것은 3인 1조를 갖다 해줘야 되는데 원칙은 3인 1조인데 예, 예. 이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인력을 충분히 뽑지 못해서 충분히 뽑지 못하고 차량을 이제 구입을 갖다 못 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시약이 되는 것이죠. 작업 환경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은 감수하고 가라 뭐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 상황이 답답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봉투가 있거든요. 봉투가 뭡니까? 예, 종량제 거기다 이제 종량제 봉투 예, 있죠. 그 봉투가 있는데 예. 이 100m짜리가 있어요, 봉투가. 100ml 예. 예, 거기에 이제 넣게 되면 예. 이 혼자 못 듭니다. 이게 이제 잘못하다가 허리가 삐그대요. 그럴 수 있겠네. 하긴 커다란 그 종량제 봉투로에다가 무거운 걸 꽉꽉 채운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혼자 그걸 차에 싣고 내리는 게 보통 일은 아니겠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또 깨어진 유리 조각 같은 것도 예. 넣다 보면은 예. 저희들이 이렇게 손을 만지다 보면 손도 빌 수가 있고. 비는 경우도 있고. 예, 예. 여러 가지 이제 작업 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그 빈소 가보셨어요 혹시? 어제 돌아가신 분이나 그 보름 전에 돌아가신. 오늘 가고 저번 보름 전에는 갔다 왔습니다. 어떻던가요? 이제 자기가 목숨이 파이 목숨이다. 이제 이런 상황이 있어서 과연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있었을 경우에 이건 개죽음 아니냐. 아이고 그런 얘기들. 예, 이제 개죽음이다. 이제 이걸 이런 말씀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예, 서로 이제 조심하자라는 말도 또 하고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예. 우리 사회에서 굳은 일을 담당해 주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어이없는 죽음, 그것도 이렇게 묻혀져 가는 건 안 되겠습니다. 예방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오늘 힘내시고요. 많이 좀 그 가족들, 유가족들 위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광주 지역에서 11년째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전국 연합노련 광주 전남 지역의 의장도 맡고 계십니다. 임가춘 씨를 먼저 연결해봤습니다. 그 환경미화원들의 노동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분이 계셔서요. 이분도 좀 연결하고 가보겠습니다. 광주 근로자건강센터 문길주 사무국장 연결을 해보죠. 문 사무국장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앞선 이 두 건의 사고 언뜻 보면은 운전자의 운전미숙 거기다가 작업자들의 부주의 뭐 이런 게 섞인 게 아닌가 하고 넘기기 쉬운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사고는 근본적으로 보면 환경미화원 차량이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이번에 일어난 사고도 이물질이 있었는데 예.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게 뭐 동료들 간에 사인도 안 맞고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도 철저하게 안 됐고 그런 차량에 대한 위험성 이런 거에 대해서도 노동자들한테 주지가 돼야 됐었는데 예. 아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안 돼서 복합적으로 사고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 개인, 그 운전자, 그 작업자의 부주의, 개인 탓 이렇게만 몰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좋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청취자들 질문도 들어옵니다만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좀 개선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문제 제기를 하면 안 되느냐. 크게 환경미화원이 가로환경미화원, 생활쓰레기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이라면 이제 거리 청소하시는 분들. 예. 생활쓰레기 환경미화원은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 가로환경미화원은 구청에서 무기계약직이고 생활쓰레기 환경미화원은 이탁 형태로 돼 있고 이번에 강주에 일어난 2건 다 사망사고는 이탁업체에서 일어난 사망사고입니다. 그러니까 거리 쓰시는 분들, 거리 청소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구청 소속으로 무기계약직이니까 뭐 안정적인 고용이 그래도 보장이 되는 거라면 네. 생활쓰레기 담당하시는 분들은 위탁업체, 용역업체 통해서 고용되는 형태.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물론 뭐 노조도 결성돼 있고 이렇긴 한다고 합니다만은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구조일 수 있겠네요. 노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네요. 그래요. 대부분 환경미화원들은 50인 미만, 100인 미만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에. 그렇군요. 광주시가 이틀 전에요. 환경미화원 근로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합동 간담회도 가졌고 나온 내용들을 좀 보니까 작업시간 후에는 편하게 쉬고 식사할 수 있도록 휴식 공간을 확보하겠다. 체육 행사 같은 걸 지원하겠다. 또 매립장,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리고 대용량 종량제 봉투 100리터짜리 이런 것들은 좀 사용을 자제시키겠다. 왜냐하면 일하실 때 힘드시니까. 예. 안전발판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좀 효과가 있겠습니까? 도움이 되겠습니까? 환경미화원들이 봤었을 때 분명하게 도움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작업발판입니다. 네, 안전발판 이제 맞게 설치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현행 어쨌든 작업발판을 설치를 하는 것이 불법인데. 그래요? 예. 이게 어떻게 안전발판 설치가 불법입니까? 사람이 탑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운전석 옆에는 탑승이 가능하지만. 그럼 지금 서가지고 이렇게 서서 손잡이 잡고 가시는 거 다 불법이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경찰이나 구청에서 단속을 못 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서서 붙잡고 가다가 쓰레기 넣는 식으로 하지 않으면 시간 안에 다 마칠 수 없다는 걸 현실적으로 알기 때문에 눈 감아주는 것뿐이지 원래는 불법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안전발판 설치라는 대안을 내긴 했지만 이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란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가 어쨌든 환경미화원이 이렇게 힘들어오고 있는데 환경미화원 차량을 외국처럼 선진국처럼 좀 현실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경미화원 차량은 거의 5톤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골목길이나 이런 데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손수레로 끌어서 높은 데까지 리아커 이런 거 있다가 싣고 손수레에다가 내려오는 이런 과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 맞는 환경미화원 청소 차량이 개발이 되고 좀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해야 되는데 쓰레기 봉낭태를 좀 줄인다. 이렇게 지금 대책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좀 더 큰 근로조건이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머리가 이렇게 좀 저희들이 서로 함께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주 이제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근시안적인 대책만 나왔다면 장기적인 대책,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따로 또 마련돼야 될 거다. 이거 촉구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이대로 그냥 간다면 이런 사고 또 일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말씀 들어보니. 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강주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 3만 5천 명이라는 환경미화원들이 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바로 제안을 하자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바로 환경미화원들에 대해 실태점검을 안전점검이나 실태점검을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그 위험 요소를 하나씩 개선해야만 환경미화원들을 더 이상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주 근로자건강센터 문길주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작업 발판입니다. 네, 안전 발판 이제 맞게 설치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현행 어쨌든 작업 발판을 설치를 하는 것이 불법인데. 그래요? 예. 이게 어떻게 안전 발판 설치가 불법입니까? 사람이 탑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운전석 옆에는 탑승이 가능하지만. 그럼 지금 서가지고 이렇게 서서 손잡이 잡고 가시는 거 다 불법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경찰이나 구청에서 단속을 못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서서 붙잡고 가다가 쓰레기 넣는 식으로 하지 않으면 시간 안에 다 마칠 수 없다는 걸 현실적으로 알기 때문에 눈 감아주는 것뿐이지 원래는 불법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자기가 목숨이 파이 목숨이다. 이제 이런 상황이 있어서 과연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있었을 경우에 이건 개죽음 아니냐. 아이고 그런 얘기들. 이제 개죽음이다. 이제 이걸 이런 말씀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예. 서로 이제 조심하자라는 말도 또 하고. 분들도 계시고. 그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던 환경미화원이 차량 덮개에 몸이 끼어 사망하는 어떤 거를 그 경비령을 다 직영하면서 오히려 돈은 줄어들고 네. 사람들 복지는 낮이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게 광주에도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고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2년간 사망 사고가 그 이후로 한 건도 없었어요. 맞아요. 직접 고용해야 되는데 그 누구에게 외주 주면 그 외주 주는 업체하고 무언가 그 수익 관계 그 짬짬 이런 게 있었고 했다고. 그렇죠. 이제 입찰 과정에서 그런 비리들도 상당히 많고, 무엇보다 이제 노동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가시는 게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사회를 밝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든 일을 하고 계셨던 분들인데. 그럼요. 이 최근 2년간 사고나 질병으로 숨진 환경미화원이 전국에서 27분이나 된다고 합니다. 119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도 중요하지만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관심도 좀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아예 차량이 전진하거나 후진할 때 그 안전 요원이 따로 배치가 돼서 그걸 본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했습니다. 어제 낮 광주광역시에서 또 한 명의 환경미화원이 사망했습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에서 쓰레기를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수거차 덮개에 머리가 끼이는 그런 사고를 당한 건데요. 지난 16일 그러니까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네, 어제 낮 12시 16분께 있었던 일인데요. 그 광주시 남구 양과동의 한 도로에서 그 환경미화 노동자 노아무개 씨가 생활 폐기물 수집 차량 덮개를 이제 보던 중에 그 운전하시는 분이 뒤에 사람이 있는 걸 모르고 기계를 작동을 시켜서 이분이 몸이 끼었고요. 그래서 그게 센서가 있었고 뭐가 끼우면 자동으로 열리고 그런 건 안 되나 보죠. 그런 시스템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업이구나. 그래서 이제 병원을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그런데 광주에서 불과 13일 전에 그 환경미화 노동자가 후진하던 차에 치여서 수거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광주에서만 2주 만에 지금 두 분이 돌아가신 건데 이게 과연 이제 노동자들이 부주의했기 때문인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광주시가 환경미화 일을 용역을 줬고, 이 용역업체가 지금 수익을 극대화하려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적게 뽑고 일은 계속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급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직선제 되고 그러면서 좀 개혁적인 단체장들 뽑히면서 외주줬다가 이제 쓰레기가 이게 쭉 내려오면 되는데 걸린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리는 중에 옷 일부가 고리에 걸렸는가 봐요. 이게 이제 그걸 모르고 하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끼어가지고 이제 안타까운 좀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운전하시는 분은 그게 안 보인 거예요, 그분이. 그러죠. 그러니까 수거차 덮개를 일 끝났구나 하고 덮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수거차에 머리를 부딪히신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어제 사고였습니다. 그러면은 13일 전에 일어난 그 사고도 이제 광주 지역에서 난 사망 사고인데, 그때도 쓰레기차 뒤쪽에서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때는 어떤 거였나요? 이 구간을 가다 보면 옆에 이제 주정차 차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반대쪽에서 차가 진입을 갖다 했는가 봐요. 관공서 차다 보니까 그걸 가다 보면 민원이 발생하니까 이제 뒤로 이제 빠꾸를 갖다가 하게 됐는가 봐요. 빠꾸 하는 과정에 이제 뒷분이 그걸 갖다 못 보셨는가 봐.
뒤에서 내려가지고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분을 운전자가 못 보고 차로 치 보름 전에도 비슷한 사망사고가 있었죠. 최근 2년간 이런 식의 사고가 무려 27건 벌어졌습니다. 27명의 환경미화원이 이런 식으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뭘까요? 먼저 보름 동안 2명이 숨진 광주의 상황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광주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계신 분이세요.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련 광주 전남 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임가춘 씨 연결을 해보죠. 임 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미화원으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한 11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11년째. 예. 어제 사고부터 일단 좀 보죠. 어쩌다가 일어난 사고입니까? 어제 사고는? 이제 업무를 종료하고 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수거차가 하차를 하던 중에, 그러니까 집집마다 쓰레기를 수거해서 매립장에 하차를 하던 중에 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보통 보면 덤프 트럭 이렇게 뒤에 덤프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덤프 트럭에 뒤에 덮개가 닫혀 있는 이런 구조죠. 예, 그런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수거하다